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3대 지수는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지만 지난주 좋았던 상승분을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주요 물가지표들의 발표를 두고 관망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남아있고요. 또 이 약세장에 대한 위험이 그대로 있는 가운데 어느 방향으로 시장이 변동성을 줄지 굉장히 어두운 상황입니다. 전략 들으면서 조금 더 방향 확실하게 잡아가 볼게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소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슈와 특징들 잡아주세요. 네, 미국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큰 폭의 하락은 아니고 소폭의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PCE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소폭 눈치 보기 장세로 지금 결국에는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보면은 종목들로 강세 종목을 보면은 저기 업종에서는 에너지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고 유틸리티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에너지 업종에서는 대본 에너지가 7.5% 상승했고요. 석유 탐사 업체인 헬스가 5.2% 상승, 발레로 에너지가 8% 상승, 마라톤 오일이 4.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업체인 썬파워가 4.4% 상승했고요. 역시 솔라엣지 테크놀로지가 역시 4.2% 상승, 슈올스 테크놀로지가 4.1% 상승, 인페이지 에너지가 4% 상승하면서 재생에너지 업체, 태양광 업체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버바이오 테크놀로지가 8%대 강세를 나타냈고요. 테바제약이 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지금 현재 가치주 장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강세는 3에서 5년간 더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올해 시장은 약세장으로 진입을 했지만은 가치주 낙폭은 올해 12%로 양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에너지 섹터가 가치주 호조를 견인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주 대비 밸류에이션이 가치주가 여전히 저렴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가 1년 내 침체 위험이 40%로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4%로 유지를 했지만 내년 성장률은 2.1%에서 1.6%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은 내년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업률은 내년 말에 4.3%까지 오르고 25년에는 5% 선까지 도달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내년 말까지 3.5에서 3.75% 그 범위 안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24년 3분기에 첫 번째 금리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최근 반등은 베어 마켓 랠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결국엔 성장률과 그다음에 기업 실적 하향 등을 고려하면은 시장 반등은 지금 계속되기 어렵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착륙 시나리오에서는 S&P 500 지수가 3,400에서 3,500에서 바닥을 다질 것이고, 만약에 침체로 갈 경우에는 3,000을 향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랠리가 4,100에서 S&P 500 기준으로 4,100에서 4,200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T 측에서는 올해 S&P 500의 목표 지수를 4,700에서 4,200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은 50%로 예측을 했고요. 경기 침체 시기는 결국에는 2023년 내년 중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는 하지만 증시는 반등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좀 많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이슈와 특징들을 봤는데 일단은 오늘도 뉴욕 증시가 밀렸어요. 사실 지난주에 주간별로 봤을 때 굉장히 오랜만에 상승을 해가지고 단기적인 랠리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전히 좀 회의적인 시각이세요.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는 그래도 반등 저는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조금 더 랠리는 조금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역시 저는 목표치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11,000 저번에 고점인 여기까지는 12,300까지는 못 갈 것 같고, 한 11,900에서 12,000으로 보고 있고, S&P 500 같은 경우는 약 한 4,100 정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S&P 4,100 정도로 보시고 있고, 나스닥은 12,000선 정도까지 최대 상단으로 좀 열어주셨네요. 경제 지표들도 몇 가지 좀 나와가지고 같이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외신에서도 조금 다뤘었거든요. 이 5월에 미국 내구재 수주가 또 월가 예상치를 좀 웃돌았다는 소식이 있었고, 이거랑 반면에 또 댈러스 연준 쪽에서는 6월 이제 제조업 기업 활동 지수가 마이너스로 나왔잖아요.
네. 약간 좀 상반된 지수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내구재 수주 같은 경우는 0.7% 전월 대비 증가를 했는데 네. 예상치로는 뭐 0.1%였죠. 네. 여전히 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조금 뭐 계속적으로 왕성하다 보니까 역시 뭐 조금 어떻게 보면 생산을 좀 더 늘린 게 아닌가 좀 보고 있고요. 네. 댈러스 연은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뭐 기업 결국에는 제조업 지수는 지금 현재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제조업 지수 지금 현재 침체를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뭐 결국에는 꺾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고 스탠다드 포어스 측에서 이제 미국이 1년 내 침체 위험이 40%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미국의 올해의 성장률은 뭐 2.4%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 또 2% 아래쪽으로 좀 봤더라고요. 네. 요즘 이런 전망들이 많은 것 같은데 내년에 결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큰 건가요? 네, 역시 지금 모든 뭐 신용평가사나 아니면 뭐 네. IMF나 결국에는 뭐 세계은행, 뭐 그다음에 IB들 중에서 뭐 아까도 뭐 CT도 얘기했지만은 결국 침체는 뭐 내년 정도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네. 뭐 올해는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에 뭐 유지를 하겠지만은 내년에 침체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뭐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년에는 침체를 좀 피할 수가 없다. 전문가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네. 마찬가지인데 올해는 뭐 기존에 지금 성장해왔던 것은 그냥 그럭저럭 이제 유지를 할 것으로 버티다가. 보고 있고요. 뭐 최악으로 가도 뭐 그냥 한 2% 정도 아니면 뭐 1.89 정도 그냥 네. 거기 성장률은 그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미국 경제. 네. 뭐 내년이 결국에는 문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내년에 좀 시각을 돌려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반에 말씀을 좀 주셨지만 오늘 30일에 이제 5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좀 나오게 될 텐데 PCE 지표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요게 이제 좀 7월의 연준 행동을 좌우할까요? 어느 정도는 좌우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네. 결국에는 CPI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뭐 지금 이 지표가 뭐 나오더라도 시장은 뭐 어느 정도 소폭 상승, 소폭 하락으로 이 지표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지만은 뭐 그렇게 크게 뭐 아주 뭐 강렬하게 뭐 반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장 단기적으로만 그날 이슈로만 좀 작용을 하고 일단 연준의 행동 같은 경우에는 CPI 지수를 좀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쪽에서 가치주 강세가 좀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좀 이런 소식이 좀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그럼 좀 해치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까요? 어떻게 지금 현재 뭐 성장주 쪽에서는 네. 역시 뭐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조금 회피하는 경향이 있죠.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 그런지 네.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성장주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이 나오면은 더 그거보다 현재 훨씬 더 아웃퍼폼 할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 얘기는 앞으로 증시가 몇 년 동안은 결국에는 약세장에 갇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해석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세장 속에서 좀 어떤 식으로라도 좀 방어 전략을 짜는 게 좋을까요? 물론 갖고 계신 종목들은 수익이 났을 때 좀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뭐 추가적인 저점 매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성장주를 말씀하시는 건지 가치주를 말씀하시는 건지. 뭐 어떤 종목을 사든지요. 역시 뭐 좀 빠지면은 저점 네. 매수 관점은 유지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저는 뭐 지금 가치주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는 가치주의 강세는 결국 네. 아까도 여기서 얘기했듯이 에너지 업종 말고는 그렇게 크게 아웃퍼폼하는 주식들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네. 가치주도 조금 어떻게 본다면은 지수의 하락을 피할 수 있다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수가 하락하면은 성장주든 가치주든 포트폴리오를 배분을 해가지고 뭐 저점 매수한 다음에 어느 정도 오르면 팔고 계속적으로 그런 전략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제 CT 측에서는 이제 올해 S&P 500 지수가 4,700에서 4,200까지 조금 더 하향했는데, 그럼 이제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움직일 거라는 이런 얘기인 거죠, 그냥. 네. 네. 지금 JP 모건 측만 빼놓고는 다 네. 이제 뭐 보수적으로 다 거의 다, 돌아섰고요. 네. 저는 이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뭐 지금 결국에는 올 연말에는 어느 정도 뭐 4,000선 S&P 500 같은 경우에 뭐 넘을 것으로는 저는 보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내년
초 되면은 또 빠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올해 지수 저점은 아직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 살짝 오르긴 했는데 이 110달러 선을 넘으면 혹시 좀 더 갈까요? 120달러 선. 오늘 좀 소폭 오르긴 했는데 뭐 네. 기술적 반등으로 보셔야 될 것 정도로? 같고요. 네. 여전히 뭐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네. 지금 하단에서 기술적 반등이지 이걸 다시 뭐 추세를 다시 돌리기에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뭐 좀 무리가 이거는 있다 무리가 그렇게 보고 있다. 있고요. 네. 뭐 주가는 당분간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된다. 110달러 일시적으로 넘는 거면 그냥 넘는 것이다. 뭐 110달러를 넘었다고 해서 다시 추세의 재반전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로 봤을 때 전기차 종목들이 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뭐 네. 개별적으로 테슬라에 대해서 목표가 하향 리포트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일시적인 뭐 하락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밸류에이션이 비싸지 않나. 뭐 저도 이 의견에 동조를 합니다. 동조를 하고. 네. 하지만 지수가 단기적으로 오르면 같이 오를 거예요.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하지만은 지수가 아직 올해 저점 개인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뭐 테슬라 등 뭐 전기차 관련 주식들도 같이 더 빠질 것이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루시드나 리비안보다 빠지는 폭이 좀 적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수랑 연동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 밸류에이션 아직 조금은 비싸지 않나 이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좀 수익 났을 때 챙기면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연결을 해가지고 현대차 그룹 쪽 어제 또 상당히 강했잖아요. 뭐 블룸버그 통신에서 전기차 지배력 확대 이 부분을 좀 키포인트로 보고 어제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좀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세요? 현대차 어제 그룹 뭐 그 주들. 소식도 있었고 네. 결국에는 2분기 영업이익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 네. 2조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기 때문에 2조가 분기이익이 2조가 넘는 것은 지금 역대 두 번째로 지금 네.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중국의 락다운 봉쇄 조치의 영향도 있었고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도 여전히 있었고 그다음에 국내로 눈을 돌려보자면은 파업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방을 했다고 보면은 여전히 뭐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조금 해소될 것이라고 보면은 실적은 그렇다고 본다면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 뭐 자동차주들이 좋았죠. 현대차, 기아, 뭐 자동차 부품주들도 부품도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맞아요. 뭐 네. 어제 현대오토에버, 그다음에 현대위아, 그다음에 화신 뭐 이런 만도 부품주들 다 만도까지 좋았죠. 네. 뭐 전체적으로 괜찮았는데 전체 다 보면은 역시 현대차 밸류 체인에 속한 자동차 부품 주식들이 강했다. 아니면 현대차 그룹주에 속해 있는 부품 주식들이 강했다고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자동차 부품주들을 접근을 할 때 역시 현대차 그룹에 속한 밸류 체인에 속한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대차 밸류체인에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에서 코스피 외국인이 드디어 조금 좀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 부분 좀 단기적인가요? 역시 단기적으로 봐야 되죠. 왜냐하면 어제 제가 뭐 동시효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네. 저번 주에서도 뭐 목요일 금요일에서도 동시효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요. 네. 제가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목요일 정도에 한 강세가 한 하루 이틀 2, 3일 뭐 다음 주 그러니까 올해 이번 주 초 정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빨리 꺾였어요.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고점이 나온다고 네, 좀 보고 네. 있고요. 단기적입니다. 이게 네, 네. 단기적 단기적으로 고점 고점. 나왔다고 보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고점을 보였으니까 뭐 쇼커버링이라든가 개별적인 삼성전자 매수, 삼성전자 매수도 쇼커버링도 역시 같이 포함이 돼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진정될 것이다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네.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은 쇼커버링 조금 더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수급에는 조금 한숨 돌리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원달러 환율이 1300 찍고 이제 살짝 고점에서 꺾이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의 쇼커버링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셨네요. 당분간 좀 지수가 반등을 하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움직임도 함께 좀 잘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뉴욕의 3대 지수는 약세 흐름을 띄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좀 영향을 줄 만한 경제 지표들의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도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는 몇 가지 방향성들 나왔고 특히나 국내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의 변화 이 부분이 약간은 감지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오늘 투자 전략 짜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